자, 요즘 버닝썬 사건, 별장 성접대 때문에 성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사회 섹션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음지 문화가 다 까발려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 내용은 성매매에 대한 편견들입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전체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임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에서 3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작년 국민연금의 손실액도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죠. 화대랑 국민연금 손실액만 따져도 연간 70조 원이 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20대 때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면 군입대 전에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안 가본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고 돈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게 되고 어릴 때 순수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매매에 대해서 매수자와 판매자가 서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다 더러운 놈년들 되는 거죠. 하지만 서로의 편견을 극복한다면 최소한 극단적인 이미지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편견. 여자는 성매매한 남자를 더럽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안 해본 남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졸라 잘생겨서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 그냥 순진해서 문란한 여자 자체를 꺼려하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아다인 남자입니다. 지금 순결을 논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3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번 남자는 돈을 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매매를 해본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여자와 원나잇이나 지속적인 관계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하나 안 주고 하나 어차피 여러 명의 여자와 무분별한 관계를 한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더러운 짓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원나잇도 일종의 성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남자가 보통 밥이나 술을 사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호감이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간을 명시해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사랑 행위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원나잇이 왜 더러운지 모르겠다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해서 서로의 소중이를 부비부비하는 게 더럽다는 인식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난 남자가 아무리 많은 여자와 관계를 해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자들의 아주 족같은 우상심리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나 원나잇이나 금전적인 거래를 제외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한 남성만 더럽다고 하는 건 편견이라는 겁니다. 자, 편견 두 번째. 남자는 성판매한 여성만 더럽다고 생각한다.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건 그 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돈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동등거래, 맞거래인 겁니다.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행위와 성매매는 전혀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춘행위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를 해준 사람만 일방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몇 번만 해보는 거지만 성을 판매하는 창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을 팝니다. 성판매 여성 한 명이 상대하는 하루 평균 남성 수는 5.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에서 이미 그 둘이 서로 같은 조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일종의 거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혼수를 여자 쪽에서 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커플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스스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금전적인 이득인 겁니다. 자, 그럼 야동에 나오는 배우들과 비교해봅시다. 우리는 창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지만 야동에게는 정말 큰 의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학습했기 때문에 만약 현실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여자가 항상 있다면 더 이상 야동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야동과 매춘은 공생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춘을 쉽게 못하게 하니까 야동을 보는 거고 매춘하는 게 쉬워지면 야동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야동에 나오는 에로 배우도 창녀와 같습니다.
똑같은 돈을 받고 관계를 하는데 다른 점은 촬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에로 배우도 더럽다고 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로 배우나 창녀나 돈 받고 몸을 파는 행위는 같지만 창녀만 더럽다고 하는 건 편견인 겁니다. 인류 과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뇌과학에서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주제는 사랑과 섹스입니다. 성의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99% 이상이 본능에 관계하고 있어서 그 본능을 의식적으로 막거나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우주비행에서 첨단 장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주인들의 성욕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욕이 통제불능의 본능이건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환상이건 우리는 성욕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고 성욕구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결론. 남자나 여자나 서로 더럽다고 하는 건 본인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